하실 말씀 다 하셨죠? 네. 우리 이상훈 전국 보안범죄위원장 겹치지 않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그 전국 보안방재노동조합 위원장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방금 선행하셨던 김대희 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 위주로 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공항공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 교수님들부터 해서 선임 연구위원님까지 해서 좋은 자료들을 좀 많이 봤고요. 현재 아이카오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기존에 이제 발생됐던 사건들을 수습하는 방식에서 그 보안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재 국토부는 그런 부분을 좀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확실히 그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 같은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이제 진행되는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급하게 좀 쓰느라고 좀 함축해서 내고 있는 82페이지부터 해서 좀 내용을 했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 교대제 개편이나 또는 이제 정당한 임금 지급이나 또는 뭐 마지막에 되어 있는 이제 뭐 전문성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서 똑같이 보안검색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교대제 시스템이 틀리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과정에서 좀 문제점들이 뭐냐면, 직원들이 어쨌든 그 보안검색 노동을 하는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 시간 같은 걸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지침 절차나 이런 걸로 인해서 판독 시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판독 시간 이후에 다른 업무를 하고서 다시 판독으로 복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판독 업무에 집중했다가 다른 업무를 하고 다시 판독으로 돌아오게 되면 당연히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인천과 다르게 한국공항공사는 직원들이 이제 김포공항 기준으로 하면 4시 반에 출근해서 장비 점검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직원들이 4시 반에 나오려고 하면 최소 3시에서 좀 거리가 있는 데는 2시 반 정도의 기상을 해서 그 새벽에 나와서 업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10수년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보안검색은 아시다시피 여성 지금 직원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런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 시간이나 이 보장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식사도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뭐 인천공항에서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입건 처리된 부분에 불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중간에서 이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처우 부분이 또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다 보니 한국공항공사에서 또 인천공항공사로 또 이직을 하게 되고,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이런 입건 사건이 발생되니까 다시 민간 보안에서 또 이직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관리 감독하는 국토부나 또 공항공사 또는 이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좀 빨리 캐치가 됐을 건데, 좀 예방을 좀 못한 측면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이 7조 5개도로 해서 5일 근무하고 이틀 정도 쉬는 패턴이 되지만, 그 한국공항공사는 4일 근무하고 하루를 쉬든가 5일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체 근무를 쉬게 되거나 하면 대처 인원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5일 근무하고 대체를 들어오면 11일 연속 근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지금 10수년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당연히 이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은 좀 국토부나 공항공사에서도 바꿔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공항공사 빼고 한국공항공사에서 벌어지는 보안사고들은 이 누적된 피로도가 지금 터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피로도가 이렇게 가중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해소하는 방안이 전혀 없으면 사고는 이제 더 커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국토부가 교대제나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공항공사랑 같이 토의를 한다든지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이 없으세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었는데 예산의 문제였고, 그리고 뭐 정규직 전환해서 이제 이 직군이 뭐 정규직으로 전환되냐, 뭐 청원경찰로 직고용이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교대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슈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 멈추는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항공기가 대부분 이제 멈추는 상황이었지만 제주도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서 해외여행이 열렸지만 아직도 그 제주도 가는 인원들은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인원은 충원이 되지 않고 교대전은 바뀌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그 보안 사고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런 세부적인 걸 얘기하기에는 좀 네네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고 그 임금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글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뭐 최저임금 인천공항에서 최저임금을 얘기했지만 대부분 설계는 그 단순 노무 종사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노임단가 중소기업청에 되는 시중노임 단가로 단순 노무 종사원으로 지금 임금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전문가분들이 보안검색이 전문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설계되는 임금은 그냥 일반 미와 경비나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2016년에 처음 결사가 똑같은 보안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임금에 대한 설계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이 처우 개선이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전문성 부분을 그 앞선 교수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 좋은 취지인데 이 전문성 부분을 명확하게 이어가려면 저는 그 밑바탕이 되는 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들어온다고 한들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못 견디고 이직을 하는데 좋은 제도가 들어와서 그게 활성화될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좀 최대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시간이 없다 그러시니까 좀 최대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앞서 발제하신 분 의견 중에 어쨌든 전문 기관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좀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랬지만 진짜 정부에서 이제 공항공사에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안공단이나 이런 전문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송은규 팀장님, 네. 우리 이런 식의 토론을 할 기회가 전혀 그동안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글쎄 뭐 이런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그 보안회사들이 차단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예, 뭐 특별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 일단적으로 앞으로 오늘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것들을 그 자회사한테 맡겨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공항공사에서 앞으로 좀 대화의 예를 좀 갖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의견을 수렴하는 거라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준비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 네. 그래서 뭐 이 보안 검색 사고가 좀 지금 뭐 처우 부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이 검색 사고가 지금 검색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일단 얘기하시는 포커싱이 뭐 처우가 안 좋고 뭐 이런 부분 문제로 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에 협력 업체 부분이 있었고 20년부터 이제 자회사체로 전환됐어요. 근데 제가 뭐 그렇긴 하지만 저희 작년 사업비 기준으로 평균 1인당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물론 그 중에 관리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비용이 최초 그 자회사 전환 시보다 한 20% 이상 충분히 올라갔어요. 사업비가.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그 기간에 저희들이 인력을 줄였나요? 안 줄였어요. 그리고 지금 업무 강도가 2019년보다 강하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단순하게 물론 이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요원들의 뭐 처우 부분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뭐 공항 운영자들이 신경을 안 쓰고 그 다음에 뭐 급여 인상을 안 지켜주고 이런 이유로 단순하게 결론이 맺는다는 것은 굉장한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지만 충분히 같은 부분을 동해안 선상에서 언급을 하면서 논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황교안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새로운 의견이 있으세요?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이상용역으로 사업을 수행을 했고요. 이제 20년 5월 주관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회사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19라는 그런 그 상황이 또 같이 맞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20년부터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달려오면서 여러 이슈를 가지고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지금 현재 시기에서 이런 것들이 뭐 얘기가 전혀 안 됐던 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논의는 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해결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임금 체계라든지 근로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제도나 제도 법인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기에 해결됐고 또 이렇게 타협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대립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논의되고 발전해 가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긍정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입니다.